요 며칠 전 11월 20일 날 우병우 처가 3난개발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이 됐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은 범죄 사실 소명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급히 전국적으로 또 중앙지법에서 압수수색 영장 기각이 얼마나 됐는지 한번 좀 봤어요. 저기 보시면은 최근 3년간인데 0.9에서 1.1% 사이입니다. 1%예요. 이거는 이미 국감에서도 나왔다시피 통신사실조회 영장도 2번 기각이 됐습니다. 그것도 1%입니다. 그리고 구속영장이 2번이 기각이 됐어요. 이걸 확률적으로 어떻게 되나 한 계산을 해봤습니다. 구속영장 기각률이 지금 한 16에서 18, 20 뭐 이 정도 됩니다. 후하게 쳐서 20%라고 치겠습니다. 한 번 기각됐습니다. 또 기각됐습니다. 20%의 그 어려운 확률을 뚫고 영장 기각이 또 1%, 또 1%, 요번에 또 1% 곱하니까 2,500만 분의 1이에요. 대한민국에서 우병우 하나밖에 없습니다. 애들 떼고 노인 떼고 나면은 왜 우병우 하는가 숫자로 딱 증명이 됩니다. 여기서 이제 한두 번 더 기각되면 중국 대륙에서도 없는 사람이 이제 나와요. 근데 아마 추명호에게 민간인 사찰 지시한 걸로 곧 소환 조사가 있을 거고 아마 영장 청구가 또 될 겁니다. 지난 국감 때부터 왜 서초동은 우병우 앞에만 서면 이렇게 작아지는가 절규를 했는데 2,500만 분의 1입니다. 이제 한 번 더 기각되면 곱하기 5하니까 7,500만 분의 1. 한 번 더 기각되면 도대체 얼마입니까? 아니 도대체 왜 법원 압수수색 영장을 왜 기각해요? 범죄 사실 소명하겠다는데? 제가 예? 알기로는 뭐 범죄 사실 관련성이 부족하다고 그래서 기각한 걸로. 관련성이 부족하다? 아, 그 기각 사유 그렇습니까? 명확합니까? 좋습니다. 참 이걸 우연이라고 하겠습니까? 우연도 계속되면 필연이 됩니다. 점점 더 필연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병우는 대한민국 사법사의 1획을 걷는 언터처블, 인비서블, 갑 이제 드디어 신하가 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법원에서 언제까지 신하를 쓰고 정말 슈퍼히어로로 만들어줄지 두고 보겠습니다. 이사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박지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원행정처장. 김정은이가 무서워한다고 해서 다 무죄가 되는 건 아니죠. 무슨 말씀이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김관진 국방장관이 구속 며칠 만에 적부심에서 석박내는 것을 보고 참 기분은 안 좋았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국민이 훌륭한 게 사법부의 판단은 믿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자꾸 우리가 사법부의 최종 판단도 아닌데 그 판단을 가지고 왈가왈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 생각을 갖는데 그게 원칙 아니에요? 네,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다고 국방장관께서 같은 항정부에서 기소해가지고 된 사람을 아무리 뭐 선배건 동료건 석방되니까 다행이다 하는 것도 국민 정서하고 조금 어긋나는 것 같아요. 그건 소신이죠? 그거는 같이 근무하고 같이 또 생활도 했던 사람으로서 이렇게 인간적인 입장을 얘기한 겁니다. 인간적인 것을 가지고 국방장관이 얘기하면 오해를 합니다. 우리 법무부 검찰국장. 예. 우병우 지금 어디서 수사하세요? 특수부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재수사는 한다는 보도가 있던데. 뒤돌아봐.
예, 지금 예, 계속 하고 있는 거 맞습니다. 예. 중앙지검에서 계속한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검에 그러한 있는 것도 아니면- 예, 고검에 있는 것은 고검에는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그 무혐의 처분했던 예. 무혐의 처분했던 사건에 대해서 그 재기수사 명령을 내린 후에 스스로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이제 중앙지검에서는 뭐 추가로 뭐 검토하는 부분이 있는 걸로 알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예. 지금 고검에서 재개 수사하는 것은 예. 영장 기각돼서 하는 것은 서울 고검에서 하고 있잖아요. 예,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했던 사안이었었습니다.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했던 예. 과거 정권에서 했던 것은 예. 고검에서 한다. 예, 고발 사건이었는데 항고가 들어온 후에 고검에서 스스로 지금 판단. 그게 무슨 사건, 무슨 고발 사건이에요? 옛날에 건물 그 매매 과정에서 발생했던 사건이었었습니다. 강남역 그 근처에 있는 땅이었었습니다. 이 검찰에서는 철저하게 수사를 해야 돼. 예. 예, 예, 철저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 이미 알고 있지만, 예, 말씀의 취지를, 예. 장관님이 안 계셨지만 제가 이 자리에서도 많이 얘기했어요. 적폐청사는 다 찬성하지만 필요성이 없다. 그리고 지금 구속됐던 사람들은 이제 재판 시작할 거 아니에요. 예. 그 사람들이 내년 2, 3월에는 1심 선고를 하게 돼요. 과연 김관진 국방장관처럼 적부심에서도 저렇게 나오는데 1심 판결이 무죄가 된다 또는 유죄가 된다 보장은 못하잖아요. 그랬을 때 만약 무죄가 되면은 우리 국민들의 정서는 정치 보복이다. 그러니까 검찰에서 철저히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말씀. 예, 유념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광덕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광덕 의원입니다. 저는 요즘 국가기관에 대한 대국민 신뢰도 조사를 할 때 검찰은 상대적으로 거의 최하위 바닥에 있고 법원의 대국민 신뢰도는 상당히 높은 수치로 나오는 이유를 저는 요즘 몸으로 느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검찰의 사정의 콜날이 지금 광풍처럼 몰아치고 있는 이 시기에 그것도 모자라서 여론몰이를 위해서 검찰이 실시간으로 피의 사실을 언론에 흘려서 언론이 거의 수사 상황을 생중계하듯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녀사냥식으로 아주 나쁜 사람으로 모은 다음에 영장 청구를 합니다. 영장 전담 판사 정말 고통스러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고유의 영장 재판 외에 이 얼마나 많은 여론에 극성스러운 여론의 이런 압력, 또 정치권의 압력으로부터 정말 법관들이 잘 자신을 지키고 있다. 법과 양심에 따라서 헌법과 법률, 법관의 양심에 따라서 소신껏 재판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요즘 새록새록 더 들고 있습니다. 이 발부된 영장, 우리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서 다 검토해보고 이 차장님, 그 영장 전담 판사는 법관 한 사람이 하죠. 네. 그러나 적부심은 합의부에서 하죠. 또 법관으로서 경험도 훨씬 더 많은 재판부에서 하죠. 재판장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재판장이. 그러면 이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해서 다툴 여지가 있고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 그리고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 이것은 적부심 제도를 도입한 우리 민주국가에서 당연히 할 수 있는 이 구속적부심 재판부의 결론 아닙니까? 이걸 가지고 영장 전담 판사의 영장 발부가 마치 신의 결정인 것처럼 그와 다른 결정을 한 것은 다 잘못된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기본적인 제도조차도 부정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희가 정치하면서 민심을 보면
김관진 장관에 대한 구속은 정말 잘못됐다라고 말하는 일반 국민들이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MB에 대한 사법 처리를 꼭 해야 되는 정치적 목적이 그 연결고리가 사라진 거 아닌가? 그런 어떤 정치적 의도하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정치적인 비난과 압박을 필요 이상의 과도하게 하고 있는 이 현실이 정말 안타깝습니다. 영장 전담 판사든 구속적부심을 심사했던 정말 이 재판을 통해서 소신껏 법관의 양심을 걸고 한 결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차장은 어떻습니까? 해당 재판부에서 모든 사정을 감안해서 결정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정성 의원님 하시겠습니까?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경기도 양주 출신의 정성우 의원입니다. 저도 우리 행정처 차장님께 좀 묻겠습니다. 지금 일부 국민들의 그 법원에 대한 신뢰도가 높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원하는 만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낮은 편이죠. 최근 조사도 제가 국정감사 때 지적을 했었는데 2014년도에 대법원에 그래서 의뢰해갖고 사법정책연구원 그 산하 기관에서 조사했을 때도 그냥 1000명 좀 넘게 조사한 걸로 기억나는데 60점이 안 됐어요. 그 당시 때요. 낙제점입니다. 근데 2015년도 OECD에서도 각 국가의 OECD에서도 국가의 그 사법 신뢰도 조사했을 때도 42개 국가 중에 39번째였습니다. 우리나라보다 사법 신뢰도가 낮은 데는 칠레, 우크라이나, 콜롬비아 이렇게밖에 안 됐습니다. 굉장히 낮은 편이에요. 국민들 물론 차장님께서야 또 개별 법관들이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의해서 소신껏 판결했다고 다 그렇게 우리 믿죠. 국민도 그렇게 믿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과연 이번 김관진 장관 이 적부심에 대해서는 이게 과연 국민 눈높이에 맞는 상식에 맞는 결정인가는 의문을 갖고 있는 거예요. 1년에 중앙지법에서 형사사건 한 5천 건 정도 처리하죠. 그 중에서 적부심 청구하는 게 한 170건. 그 중에서 지난해 같은 게 33건 정도 인용됐다고 하는데 굉장히 이례적인 거죠. 그 중에서 변호사들 얘기에 따르면은 특별한 사정 변경 없이 이렇게 되는 것은 없다고 얘기합니다. 거의 전무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은. 그게 이례적인 거죠. 만약 무슨 이게 어느 정도, 지금 다툼의 여지가 있어갖고, 범죄 성립에서 다툼의 소지가 있어갖고서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 그런 식으로 한다면 다 풀어줘야 됩니다. 무죄 주장하는 사람들. 다툼의 여지가 있다거나, 이게 검찰이 영장 청구할 때 소명하는 것 입증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소명만 되면 되는 겁니다. 그 소명은 당연히 다툼의 여지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다툼의 여지가 있으니까 피고인이 그렇게 피의자가 주장하니까 이거 풀어줘야 된다. 방어권 보장해야 된다. 그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그게 사실은. 물론 차장님께서 그렇게 답변할 수 없어요. 이해합니다. 그러나 판사들이 그야말로 우리 국민들의 생각들 한번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보십시오. 이게 말이 되는 얘기인가요? 저는 그 면에서 그렇기 때문에 법원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는 겁니다. 저는 그 점들을 충분히 좀 고려해 갖고서 해야 되지. 더군다나 이유가 그렇습니다, 이게. 아예 소명이 안 됐다고 하든지, 그러면 이게. 예? 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없겠죠. 아니면 도주면 증거의 운멸에 의뢰가 없다, 이렇게 하든지. 지금 이 다툼의 소지가 있으니까 방어권 보장하겠다면 그 논리도 좀 취약한 데다가 오히려 그 말 자체로 인해 갖고서 어떻게 보면 다툼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구속을 더 해야 되는 겁니다. 더 구속된 상태에서 조사를 또 해봐야 되죠. 그리고 관련자들이 다 구속되어 있는데 형평성에도 어긋나지 않습니까? 물론 차장님 잘못은 아니지만 전체 법관들이 과연 국민들이 어떤 시각으로 보고 있는 건지 국민들의 상식적인 눈높이가 어느 수준인지를 좀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병우도 마찬가지예요.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우병우랑 관련되면 법원 다 기각입니다. 그럼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그런 면을 봤을 때 법원에도 우병우한테 포획됐던 그런 판사들이 있다. 그러니까 사법부의 최종 판단도 아닌데 그 판단을 가지고 왈가왈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 생각을 갖는데 그게 원칙 아니에요? 네,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다고 국방장관께서 같은 항정부에서 기소해가지고 된 사람을 아무리 선배건 동료건 석방되니까 다행이다 하는 것도 국민 정서하고 조금 어긋나는 것 같아요. 그건 소신이죠. 그거는 같이 근무하고 같이 또 생활도 했던 사람으로서 이렇게 인간적인 입장을 얘기한 겁니다. 인간적인 것을 가지고 국방장관이 얘기하면 오해를 합니다. 우리 법무부
검찰국장. 예. 우병우 지금 어디서 수사하세요? 특수부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재수사는 한다는 보도가 있던데. 대한민국에서 우병우 하나밖에 없습니다. 애들 떼고 노인 떼고 나면은 왜 우병우 하는가 숫자로 딱 증명이 됩니다. 여기서 이제 한두 번 더 기각되면 중국 대륙에서도 없는 사람이 이제 나와요. 근데 아마 추명호에게 민간인 사찰 지시한 걸로 곧 소환 조사가 있을 거고 아마 영장 청구가 또 될 겁니다. 지난 국감 때부터 왜 서초동은 우병우 앞에만 서면 이렇게 작아지는가 절규를 했는데 2,500만 분의 1입니다. 이제 한 번 더 기각되면 곱하기 5하니까 7,500만 분의 1. 한 번 더 기각되면 도대체 얼마입니까? 아니 도대체 왜 법원 압수영장을 왜 기각해요? 범죄 사실 소명하겠다는데? 제가 예? 알기로는 뭐 범죄 사실 관련성이 부족하다고 그래서 기억한 걸로. 관련성이 부족하다. 아, 그 기억 사유 그렇습니까? 명확합니까? 좋습니다. 참, 이걸 우연이라고 하겠습니까? 우연도 계속되면 필연이 됩니다. 점점 더 필연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병우는 대한민국 사법사의 일획을 걷는 언터처블, 인비서블, 이제 드디어 신하가 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법원에서 언제까지 신하를 쓰고 정말 슈퍼히어로로 만들어줄지 또 보겠습니다. 이사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박주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원행정처장. 김재원이가 무서워한다고 해서 다 무죄가 되는 건 아니죠. 무슨 말씀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김관진 국방장관이 구속 며칠 만에 적부심에서 석박내는 것을 보고 참 기분은 안 좋았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국민이 훌륭한 게 사법부의 판단은 믿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자꾸 우리 요 며칠 전 11월 20일 날 우병우 처가 3남 개발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이 됐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은 범죄 사실 소명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급히 전국적으로 또 중앙지법에서 압수수색 영장 기각이 얼마나 됐는지 한번 좀 봤어요. 저기 보시면은 최근 3년간인데 0.9에서 1.1% 사이입니다. 1%예요. 우병우는 이미 국감에서도 나왔다시피 통신사실조회 영장도 2번 기각이 됐습니다. 그것도 1%입니다. 그리고 구속영장이 2번이 기각이 됐어요. 이걸 확률적으로 어떻게 되나 한 계산을 해봤습니다. 구속영장 기각률이 지금 한 16에서 18, 20 뭐 이 정도 됩니다. 후하게 쳐서 20%라고 치겠습니다. 한 번 기각됐습니다. 또 기각됐습니다. 20%의 그 어려운 확률을 뚫고 영장 기각이 또 1%, 또 1%, 요번에 또 1% 곱하니까 2,500만 분의 1이에요. 예,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거 맞습니다. 예. 중앙지검에서 계속한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검에 그러한 있는 것도 아니면 고검에 있는 것은 고검에는 뭐가 있어요? 제기수사 그러니까 과거에 그 무혐의 처분했던 무혐의 처분했던 사건에 대해서 그 재기수사 명령을 내린 후에 스스로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이제 중앙지검에서는 뭐 추가로 뭐 검토하는 부분이 있는 걸로 알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예. 지금 고검에서 재개 수사하는 것은 예. 영장 기각돼서 하는 것은 서울 고검에서 하고 있잖아요. 예,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했던 사안이었었습니다.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했던 예. 과거 정권에서 했던 것은 예. 고검에서 한다. 예, 고발 사건이었는데 항고가 들어온 후에 고검에서 스스로 지금 판단. 그게 무슨 사건, 무슨 고발 사건이에요? 옛날에
그 건물 그 매매 과정에서 발생했던 사건이었었습니다. 강남역 그 근처에 있는 땅이었었습니다. 이 검찰에서는 철저하게 수사를 해야 돼. 예.